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꽤 금방 찾아왔죠? 제가 요즘 가장 바쁜 시기 고비를 넘기고 이제 그나마 시간이 남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낮에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지 않나요? 그거 만드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더욱 멋진 영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틈틈이 영상 편집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오디오북 읽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보스컴 계곡의 괴사건 뒤의 이야기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홈즈, 아무리 그래도 그 청년을 사형대에서 구해내긴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보다 훨씬 불확실한 증거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졌으니까 말이야. 확실히 자네 말대로야. 그러나 난 신문에 실려있는 불운한 청년의 진술을 읽는 순간 어떻게 구해낼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왔어, 자네도 한번 읽어보게. 홈즈는 조금 전에 선반 위로 던졌던 신문 뭉치 속에서 지방신문 한 부를 찾아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지방으로선 큰 사건이었으므로 크게 다루어져 있었는데 재판정에서 피해자의 외아들인 제임스가 한 증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난 6월 1일 브리스틀시에서 나가 사건이 발생한 6월 3일 낮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로스 마을에 가시고 집에 안 계셨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아버진 로스 마을에 함께 갔던 마부 코온과 2-3마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곤 밭비 숲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난 문득 보스컴 늪지에서 사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엽총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도중에 크로우더 씨를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몹시 흥분한 얼굴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크로우더 씨가 잘못 본 것입니다. 난 그때 아버지도 역시 보스컴 늪지를 향해 가셨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늪지에서 약 100m쯤 되는 곳에 왔을 때 앞쪽에서 쿠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아버지와 내가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웬일이지? 아버지는 보스컴 늪가에 서 계셨는데 날 보곤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니 제임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니? 하고 화를 냈습니다. 전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 마! 내 뒤를 밟아왔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윽고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끝내는 아버지가 주먹 다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아버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락부락한 사나이들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난 이렇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를 피해 해절리 농장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100m도 못 갔을 무렵 뒤에서 이 세상의 소리라곤 믿어지지 않을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되돌아보니 아버지가 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난 총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으나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난 정신이 아득해져 잠시 동안 아버지의 시체를 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경비원 모호란 씨의 집이 그곳에서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도움을 청하러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을 당시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성격이 거칠었지만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빴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제임스와 검사와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죽기 직전에 자네에게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나? 두세 마디 입속으로 중얼중얼했습니다. 그러나 레트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말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레트라고?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겠나? 아니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헛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자네와 아버지는 늪가에서 심한 말다툼을 했다던데 뒤따라왔다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없었나?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일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네에겐 매우 불리해지는데 그래도 침묵을 지킬 셈인가? 네,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말다툼과 아버지의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고 없고는 재판관이 결정할 문제야. 쓸데없는 말은 삼가하게. 그리고 자네는 아버지와 자네 사이에만 통하는 신호를 듣고 늪가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은걸. 분명 자네 아버지는 자네가 브리스틀에서 돌아온 것도 자네가 뒤에서 늪 쪽으로 오고 있는 것도 몰랐을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쿠이란 소리를 질러 자네를 부르려고 했을까? 이 점을 설명해보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쓰러져 있는 아버지 주위에서 뭔가 수상한 걸 보지 못했나? 왼쪽 풀밭에 우돛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다시 보았을 땐 없었습니다. 그 옷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 회색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옷이 아버지의 몸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있었나? 1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가져간 게 틀림없습니다. 10m라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야. 자네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전 그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고 또 아버지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난 2번 되풀이해서 신문을 읽은 뒤 홈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검사는 꽤 날카로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 모를 텐데 쿠이란 신호를 했을까 하고 날카롭게 추궁을 해서 제임스를 궁지에 몰아넣었어. 이에 대해서 아들 쪽은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레트라는 말을 했다는 둥, 회색 우돛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사이에 없어졌다는 둥, 지금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있어. 아무래도 믿을 만한 진술이 못 되는구만.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검사나 자네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그러나 난 레트와 쿨이라는 2마디 말을 단서로 해서 이 사건을 파헤쳐보려고 해. 그럼 그렇고 지금 몹시 시장한 걸 20분 있으면 스위든에 도착할 테니까 뭔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겠지. 사장 앨리스 터너. 우리가 탄 열차는 아름다운 스트라우드 골짜기를 지나 6월의 태양 아래 반짝이며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서 버스컴 골짜기의 작은 도시 로스의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내려서자 키가 작지만 튼튼한 체격의 사나이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붉은 글자의 비밀 사건으로 알게 된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었습니다. 홈즈 씨, 왓슨 박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미리 잡아 놓았습니다. 저 마차를 타시죠. 안내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로스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온 사람같이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호텔은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홍차를 시켜 마시고 있으려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홈즈 씨, 마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해가 긴 계절입니다. 지금 곧 현장에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즈는 뜻밖에도 아니요. 내일부터 일하도록 하죠. 하고 말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알 수 없는 일이란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늘 범행 현장을 바삐 보고 싶어하는 홈즈 씨가 내일부터 일하시겠다니. 아무래도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예 단념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색이 좋으신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기합 덕분이죠. 하면서 홈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압계의 바늘은 이 부근이 고기압권에 들어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이 기온은 섭씨 24도, 풍속 3m, 호텔은 깨끗하고 공기는 맑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병이죠.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거.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어이없다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소풍하러 온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방금 하신 말씀을 터너 양이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터너 양. 그게 누구였더라? 난 홈즈가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레스트레이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옷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터너 양은 제임스 맥커리 청년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휘자 격이지요. 홈즈 씨를 이곳으로 모신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다니. 그때 호텔 앞에 마차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이리로 찾아오시는군요. 정말 적극적인 아가씨야.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던 레스트레이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아가씨가 우리 방으로 바삐 들어왔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눈은 별처럼 반짝였으며 앵두처럼 새빨간 입술에 양볼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미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홈즈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셜록 홈즈 씨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곧 알아차렸는지 홈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선생님이 홈즈 씨죠? 잘 오셨습니다. 전 제임스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왔으므로 그 성격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파리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임스가 아버지를 죽이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을 겁니다. 홈즈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와주셨겠죠?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가씨.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조수인 왓슨 박사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터너 양은 그것 보세요! 하며 도전적인 눈으로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지방경찰이나 검사와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죠. 역시 홈즈 씨는 명탐정이시군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어이없단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려 보았습니다. 홈즈 씨는 단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가씨. 터너 양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제임스가 검사에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말도, 늪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었던 것도 모두 저하고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아가씨와 관계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홈즈가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히키남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